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한국과 뉴질랜드의 중앙은행이 모두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장 초반에 금통위의 결정을 앞두고 우리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빅스텝 이후에는 자동차주의 탄력이 살아났고요. 대형 IT 쪽까지 버텨주면서 코스피는 2328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더 강한 탄력은 코스닥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2차 전지부터 게임 또 엔터까지 일제히 들썩이면서 지수가 760선 위로 또 훌쩍 뛰어 올랐는데 아쉽다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인됐다는 점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금리 인상기에 와 있다는 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됐는데요. 오늘 큰 불확실성 상자 중 하나였던 증시 이벤트가 활짝 열렸고요. 다음 또 하나의 상자가 이제 남았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미국의 물가지수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반쯤 발표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걱정인 건 지난달 같은 혼란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지 여러 방안을 위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빨간불이 켜진 종목을 또 그대로 가져가면 될까? 혹은 파란불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 저희와 하나부터 10까지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장 키워드부터 한번 밝혀보시죠. 자, 빅스텝, 반도체, 현대차, 국제유가, 항공주 이렇게 5가지 키워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 결정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의 또 대표 수혜주라고 하면 은행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 정책의 여파인 건지 은행주가 당초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기에 믿고 들어갈 안전지대는 없는 건지 알맞은 전략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에너지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는 조선과 정유주의 힘이 빠진 반면에 항공주는 미국 항공주의 2분기 실적이 최고치에 달할 거라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또 유가를 두고 희비가 엇갈리는 업종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실적주로 대표되는 자동차주의 접근법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 이야기 하나씩 풀어드리면서 종목도 챙겨드릴 거니까 꼭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오늘 기준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먼저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히든트랙 상위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49.61% 챙겨가고요. 대덕전자 33.57%입니다. 또 31% 넘는 수익 챙겨가는 OCI와 SL까지 확인되고 있네요. 다음은 노란톡에서 단기로 챙겨드린 탄력적인 종목들입니다. 세종메디칼 19.6%고요. 메디아나 15.3%, 또 시노펙스까지 6% 넘는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방금 보여드렸는데요. 단기부터 중기, 장기까지 저희가 종목들을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7777 참여코드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늘 그래도 좀 안도감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온전히 안심을 할 수는 없는 지금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또 확실하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에 대한 점검들 한번 저희와 확실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지금부터 함께 눌러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흐린 날 멋진 네네. 전문가님이 오시니까 스튜디오가 네. 환해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네네. 또 환하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을 했습니다. 뭐 시원한 상승까지는 아니었지만 상승을 했는데요. 어떤 섹터들로 인해서 상승했는지,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을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에 저희가 좋은 종목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재룡 전문가님과 저희 개인 플레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의 이야기를 펼쳐봐야 될 텐데요. 오늘 마감 시황은 또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또 빅스텝을 단행했는데 2.2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그러면서 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뭐 증시부터 뭐 금융, 경제 전반적으로 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네. 오늘 뭐 빅스텝 예상했던 바죠. 네, 0.5 BP 포인트, 0.5 포인트 올린다는 건 뭐 예상된 거였었고 시장에선 처음에 좀 출렁이다가 이제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했는데요. 네. 오늘은 기관에서 보다시피 3,565억 그리고 코스피에서요. 코스닥에서도 660억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상승 견인했고 선물 쪽에서는 또 특이하게 개인이 매수를 하고요. 또 반대로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매도하면서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매수와 매도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기관이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 빅스텝에 관해서 좀 이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이제 차트를 한번 궁금하실 거예요. 현재 네. 코스피 상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보다시피요. 저희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2250포인트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지지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현재 보게 되면 주가가 어떤가요? 계속 솥박스죠. 그 대박스가 아니고 지금 솥박스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주가는 언제든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온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그럼 내려온다면 지지층이 2250포인트와 2200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내려왔을 때에 우리가 그때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니까 주가가 오늘 상승했다고 해서 내일 또 상승하는 법은 없겠죠. 주가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2200과 2250포인트가 이제 바닥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런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현금 확보를 좀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현금 확보 전략을 갖고 있고 지금 이 바닥이라는 전문가들도 있고 혹은 아직까지 더 주가가 내려갈까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분도 계신데 저희가 봤을 때도 2250과 2000포인트, 2200포인트가 최저점에서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주가가 밀린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상승하고 내일도 상승하려는 법이 없고 내일 내려가려는 법도 없습니다. 시장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나 종목에 대한 매수 사정 같은 것도 궁금하실 텐데 언제든지 물어봐 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쪽에도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늘 지지선을 2250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런 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그럴 우려는 없을까요, 혹시? 네. 한미지도 통합 수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 100bp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1포인트죠. 1포인트까지 벌어졌을 때도 외국인 자금이 크게 유출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큰 유출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례적으로 좀 몰렸죠. 사상 첫이죠. 1990년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을 했는데 네. 어쩔 수 없는 거였고요. 지금 선택은 이미 선반영이 됐고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있어도 주가에 크게 영향이 있진 않고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 각 종목별로 대응을 잘 하시면 충분히 이런 장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시장에는 이미 또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시장의 흐름에 맞게 또 종목별 대응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흐름에 맞는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금리 인상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원래 이 금리 인상기가 온다고 해서 네. 그 은행주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금리 그렇죠. 인상 많이 수혜주로 들어가시죠. 생각을 하고. 근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은행주에 대한 흐름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오히려 지금 제로 금리에서 0.25포인트 올렸을 때는 네. 은행주나 보험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네. 현재로서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기준금리 원래 시중금리랑 기준금리랑 차이가 있어요. 시중금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담보대출을 받을 때 시중금리가 적용되는 건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2.25%다. 그럼 시중금리는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은행주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호재죠. 네. 대출을 해주고 돈을 더 많은 이자를 받으니까요. 네, 네. 그렇지만 이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시중금리도 그만큼 올랐다는 거죠. 대부분 뭐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시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를 뭐 대출이 2억을 번 샀는데 뭐 이게 지금 이자를 뭐 100만 원씩 내다가 갑자기 150만 원을 내게 되면 어떨까요? 부담이 되겠죠. 네,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대출 그러면은 납부를 제대로 못 하게 되겠죠. 그럼 부실 채권이 또 마련될 수 있는 그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또 플러스해서 정부에서도 이게 대출 금리를 못 올리게끔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현재 주식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너무 크게 염려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중금리 지금 많이 올라갈 건데 분명히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지금 은행주들이 현재 밸류 자체가 너무 많이 저평가가 돼 있어요. 너무 올라갔다가 원래도 저평가였지만 올라갔을 때도 고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적정 주가에서 현재 밸류 자체, 회사의 가치 자체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해도 괜찮다. 은행주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의 규제까지도 좀 함께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보유자분들은 빠져나오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이게 지금 낙폭 과대라고 생각하시고 과한 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빠지긴 했죠. 네. 뭐 KB도 그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뭐 금융 지주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과매도가 아니라 만약에 나는 시간적 손해를 조금 보면서까지 홀딩이 가능하다 이러신 분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시간적 손해가 조금 이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겠지만 되도록이면 홀딩 전략으로 가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은행주 관련해서는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상기에서도 좀 은행주는 길게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금리 인상기에도 이 은행주는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도대체 금리 인상기에 안전지대, 수혜주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은행 관련주, 금융 관련주, 보험 관련주 이런 금융 관련주들이 그 중에서도 현재 회사의 밸류 자체가 저평가에 돼 있으면서 수익이 계속 발생되는 그런 회사. 그러면서 주식 가격이 저평가에 된 회사. 그 부채가 적은 재무비율이나 뭐 부채 쪽으로 봤을 때 부채비율이 적은 그런 회사들이 그 찐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뭐 하나 딱 찍어서 어떤 종목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부채율이 적으면서 회사의 가치 자체가 점차르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이제 매수 전략 혹은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기업들 저희가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저희 함께 하시면서 그런 종목에 대한 방향성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장성과 재무 안전성까지 또 체크된 종목들 한번 공략을 해봤을 때 안전지대 충분히 또 확보된 종목들 함께 전략 챙겨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런 종목들 저희가 아낌없이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매수 타점까지 또 저희가 짚어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빅스텝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문제는 이 부분이 아니고 이제 네. 넘어와서 네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장이 그렇죠. 이 부분에 또 이제 네. 주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죠. 네, 충격 완화를 위한 이제 마취제랄까요? 그걸 네네. 좀 밑밥을 깔았다? 그런 네. 걸지 백악관에서도 6월에 CPI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꽤 높게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느 네. 정도 나올 거라고 보실까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의 변동표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 시장의 영향력이 매우 적었습니다. 네. 이게 발표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거나 그렇지 않았던 지수인데 네. 오히려 실업률이나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이런 게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켰지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떤 주식시장에 큰 파란을 일으키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지수가 너무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9시 30분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맞아요. 오늘 9시 30분에 발표되는데요. 자, 이게 지금 사실 예상은 8.8%가 컨센서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관에서는 9% 정도가 되지 아니, 않겠냐. 10을 이야기하는 쪽도 예, 10도 있더라고요.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 예상은 8.8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8.8%의 수준 정도로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불확실성 해소와 안도감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상승할 명분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고요. 그보다 높게 나온다면 좀 요동칠 수 있어도 충분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까지 보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는데 제발 그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9시 30분에 저도 똑같이 뉴스를 좀 확인을, 네.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제 그 컨센서스 예측 부분에서 같이 이제 8.8% 그 부분에 나온다면 또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은 전망 주셨고요. 같이 한번 시장 흐름 체크해 보면서 또 그에 따른 전략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가 흐름 체크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또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가 관련한 섹터들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유가 관련해서 신저가를 벗어난 항공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항공주가 어제만 해도 코로나19 재확산세로 먹구름이 잔뜩 끼어 네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그럼 탈출 기회였을까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어제 미국장에서 나스닥 위주에서 항공주들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네. 상승을 했고 오늘 상승한 이유는 국제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네. 하락을 하면서 당연히 항공주들이 운송비가 절감이 될 거잖아요. 절감이 되니까 당연히 호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했다 좀 상승폭 좀 대부분 좀 반납을 했어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코로나겠죠. 지금 다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네. 밖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 말은 즉슨 여행에도 제한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네. 그렇게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가에 좀 부담이 돼서 오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주가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내려오긴 했지만 이 정책적 변화만 없다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도 보게 되면 주위에서 여행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외국 여행. 네. 그죠? 외국 여행도 많으시고 해외로 좀 많이 나가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지금 유가가 조금 진정되면 운송비 부담도 덜하기 때문에 항공주들은 이 정책적 변화만 없다면 앞으로도 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럼 정책적인 흐름들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항공주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가 하락이 절대 반갑지 않은 조선과 정유주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져가야 될 전략들을 한번 챙겨본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조선 정유주가 당연히 유가가 상승하면서 어떻나요? 좋았죠. 좋았죠. 네. 정제 마진도 사상 최대치, 최대 실적이 발표될 것이다. 하여튼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정유주가 지금 돈을 못 번다. 정제 마진이 당장은 아니죠. 아니죠. 네, 그리고 지금 유가가 지금 $90 이렇게 안팎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면 지금 이미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정유주와 조선주는 아직까지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럴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뭐가 있나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순방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들이 동반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시카고 상업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크루드 오일 지금 2022년 8월물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유가 흐름이요. 좋습니다. 자, 어제 여기였죠. 여기 음봉의 자리인데요. 여기 자리였습니다. 여기 음봉의 지금 종가 기준에서 7.93%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다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은 종가 기준에서 1.3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죠.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올라갔는데 요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갔습니다. 여기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이 크루드 오일 가격이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박스권은 바로 요 박스권이요. 요 안에서 다시 한번 횡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달러에서 이 100달러 사이에서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우리 정유주, 조선주 아직까지 괜찮고요. 이 유가 관련해서 지금 수익을 보는 업종들은 아직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홀딩하신 분들, 정유주 만약에 고가에 들어갔던 분들 홀딩하신 분들은 홀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돈을 잘 벌고 실적이 나와주고 모멘텀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야지만이 괜찮겠죠. 만약에 이런 기업을 평가하기 힘들다, 나는 판단하기가 힘들어 이러신 분들도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 좀 물어봐 주신다면 저희가 종목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관련해서 또 크루드 오일 차트도 봐주셨고요. 또 횡보 구간 안에 있는 유가 관련주들은 충분히 계속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들 또 실적과 재무 관련해서 탄탄하게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드릴 거고요. 타점 전략까지도 세워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든든한 수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자동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국내에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제 또 노사 리스크도 해소됐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성차에 머물지 않고 또 현대 그룹사, 부품사 뭐 이렇게 계속해서 수혜가 넓게 네네. 퍼지고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주도주 성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완전 그냥 주도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너무 많이 주가가 밀렸죠. 그러니까요. 현대차가, 특히 현대차가 좀 많이 밀렸는데 오늘은 2.5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을 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된 게 이제 29년 만에 1996년 아산 공장을 이후에 네. 29년 만에 첫 공장을 짓잖아요. 지금 네. 울산에다 짓는데 이게 전기차 공장인데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시발점이 돼서 이제는 전기차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에 관련된 앞서 앵커님이 말씀드렸듯이 부품 관련주도 있을 거고요.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현대차 관련주에 대한 그런 부품 관련주도 그리고 현대차에다가 독점적으로 거의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어떤 기업일까요? 실적이 좀 탄탄하고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 그러면서 오히려 주가가 많이 밀린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도 저희가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 자동차는 굉장히 많이 갈리잖아요. 그 자동차 안에서도 말씀해 네네. 주셨듯이 그냥 자동차 아니라 전기, 부품 많이 갈리는데 그 안에서
좋아하고 눈여겨보시는 쪽 섹터 하나 꼽아주신다면? 전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쪽이죠. 2차 전지 쪽. 그렇죠. 2차 전지 쪽은 앞으로 공급과 수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으면 이제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될 걸로 지금 통계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지금 주가 많이 하락한 종목 중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기업,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담아가는 것도 참 좋겠죠. 좋습니다. 또 선취해야 될 2차 전지 섹터 그 종목 관련해서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종목까지 쏙 짚어드릴 거니까 매수 타점까지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단기로도 매일매일 탄력적인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세종 메디칼 19.6%, 메디아나 15.3%, 또 시노펙스가 6% 넘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 넘는 탄력 챙겨가는 시노펙스 어떻게 또 이렇게 흐름 챙겨가는지 재차 상승 가능할지 한번 리뷰 챙겨보고 가겠습니다. 전문가님 시노펙스 리뷰해 주실까요? 시노펙스가 갖고 있는 어떻게 테마성,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마스크죠. 소개 같이 해주실까요? 마스크. 시노펙스 마스크 편하죠. 시노펙스도 마스크가 편해요. 네, 저번에 광고도 많이 하고 같이 해주셨던 것 있고. 같아요. 네네. 그 시노펙스가 이제 마스크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정화 필터, 물 필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묶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도 묶여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해당 회사 기업의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차트에서 기업 분석을 좀 간단하게 보게 되면 지금 보다시피 영업활동 현금으로 돈을 잘 벌고 있죠. 잘 벌고 있고 투자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뭐 건전하다.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매출도 42.8%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어떤가요? 이 시노펙스 차트인데 이 수급이라는 게 매수의 의지자들이 이렇게 지금 관심이 없던 종목, 소외됐던 종목인데 네. 폭발적으로 수급량이 들어오면서 네. 지금 어떤가요? 우상향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요. 지금 우상향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고 해도 저희가 7월 5일 날 저희가 종목을 지금 공약 종목을 드렸는데 현재 6%의 수익에 불과하지만 주가 조정 받아도 한 번 더 상승할 기회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들을 미리 선취매하고 선제적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매일 아침부터 9시부터 3시 반까지 이런 단기적인 종목들도 공략 종목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색 들어오신다면 이런 시장이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노펙스 탄력적으로 챙겨주셨는데 수급량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재차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또 이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마스크, 코로나19 관련해서도 테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의 흐름 타고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그 타점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장에는 어떻게 탄력적인 수익 챙겨갈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아침부터 강하게 움직일 종목들은 전기차 관련주와 코로나 관련주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일 건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 관련주 중에 에코프 BM이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올라갔는데 매수량이 좀 적어요. 매수량 작아서 큰 폭으로 상승할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 봐야겠지만 일단 전기차 관련주와 코로나 관련주 내일 아침에 강세 업종으로 장 초반부터 움직일 겁니다. 그런 종목 중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짧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내일 아침부터 저희가 선별해서 노란톡에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짧게 치셔서 수익을 좀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내일장에서 또 플레이리스트에 담을 종목들 전기차 관련주와 코로나 관련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정말 내일장에서 바로 단기적 대응으로 탄력적인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이슈와 함께 대응 전략도 세워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히든트랙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히든트랙 종목은 성장, 재무 차트가 또 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가져갔을 때 또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도 한치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인 만큼 더더욱 여러분들 포트에서 힘이 되드릴 든든한 저력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꼭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트랙 종목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종목 네네. 소개해 주실까요? 네, 누구나 좋아하는 업종을 갖고 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전문가님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오늘 갖고 온 기대되는데요. 종목은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네, 정말로 다들 좋아하시는 건지 그렇죠? 한번 볼게요. 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쓰여지는 제조 장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투자가 이루어질 때마다 좋은 실적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 구조라는 겁니다. 자, 작년에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올해도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재무는 제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과연 올해도 성장성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쇼티지 현상이 올해 상반기쯤에 이제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싶었는데 네. 아직까지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 쇼티지 현상을 처음 겪어요. 이번에 고객사들이 처음 겪기 때문에 한번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반도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를 계속 쌓아두는 거죠. 쟁여놓기. 네, 맞습니다. 네, 미리 쟁여놓는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일정 부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사한테 자꾸 반도체를 좀 더 줘야 된다. 주문을 계속 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해결될 기미가 이제 좀 상당 시간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에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장을 증설한다는 거겠죠. 네.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장이 증설된다면 해당 회사에 장비가 들어간다는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쇼티지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투자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해당 회사의 실적과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떤 걸 만들고 있을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러버. 네, 네, 처음 스크러버. 들어보죠, 스크러버. 자, 스크러버 하면 저는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스크럽 이런 게 아니라 이 바로 이게 공기청정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공기가 안 좋을 때 공기청정기를 거쳐서 공기가 좀 청정해지죠. 네네. 네,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들면서 유해가스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걸 정화하는 장비라고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들면서 환경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환경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러버 장비는 반도체 공장이 증설되면 될수록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쓰여지고 있지만 여기서 족하지 않고
다른 산업군에도 충분히 쓰여질 수 있다. 이렇게 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성장성까지 확보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해당 회사가 만드는 주력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칠러입니다. 칠러. 네. 조금 이름이 좀 특이하죠. 칠러. 칠이 그 차갑게 하다라는 네,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칠러예요. 네. 그러니까 차갑게 하는 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공정상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돼요. 이 반도체 공장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들어가 봤는데 아, 정말요? 들어갈 때 뭐 클린룸 지나가고 고글 쓰고 바람, 위생복 쓰고 바람 나오는. 그 클린룸에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하나 그리고 온도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게 바로 반도체 공정이라는 거죠. 여기서 온도가 좀 틀어진다고 한다면 불량품이 마구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상의 온도 유지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바로 이 온도 유지를 하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회사가 당연히 공장이 증설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장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스크러버 장비도 마찬가지고 칠러 장비도 지속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투자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성장성은 확보돼 있다. 성장성이 확보돼 있다는 건 당연히 실적이 폭발적으로 확보됐다.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고객사를 한번 봐야겠죠. 보다시피 삼성전자, 마이크론, 삼성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이런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안정성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매출이 상당하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회상 국내에서만 매출을 나온다고 한다면 좀 성장성에 조금 어떠한 제한이 부각되죠, 있겠죠. 네. 그렇지만 해외 쪽의 매출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 그리고 스크러버 장비, 아까 말한 스크러버 장비에서는 국내 1위 업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글로벌 3위 업체니까요. 오. 해외 매출 점차 늘어난다는 건 해당 회사의 점유율이 증가한다는 거. 해당 회사 점유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해당 회사 실적이 증가한다는 거겠죠. 근데 주가는 아직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있죠. 제가 실적 얘기합니다. 올해 실적 시즌에 아주 기대주, 유망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이 엄청나게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많이 흘러서 내려왔습니다. 지수가 하락을 할 때요, 종목별로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럼 명분이 어떠한 그 테마성이 아니라면 실적이라는 명분으로 충분히 지수가 하락할 때도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실적 기대주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갖고 온 종목이 바로 이 실적 기대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선제적 투자, 선취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취매할 때도 당연히 분할 진입 선취매가 중요하겠죠. 네. 자,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요, 해당 종목을 우리가 선취매할 수 있는 분할 매수 구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꼭 필요한 스크러버 또 그리고 칠러를 공급하면서 실적 시즌의 기대주 역할을 톡톡히 하는 업체인데요. 주요 고객사까지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마이크론으로 또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분야 투자가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그 투자가 이어질 걸로 보이면서 그 수혜를 오늘 업체가 당연히 받아갈 걸로 보인다. 이 포인트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에서는 투자 포인트를 콕 짚어드린다면 노란톡방에서는 매수 3타점을 콕 짚어드립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든든한 매수 3타점으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적 계속 칭찬해 주셨는데 재무제표 확실하게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재무 보면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한번 깜짝 놀래 보겠습니다. 자, 매출이 보면 2018년부터 19년 증가를 하다가요, 20년도에 아주 소폭 감소했다가 21년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82.5%가 증가를 합니다. 매출액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게 되면 155%가 증가하고요. 당기 수익도 무려 151.6%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자산 부채 자본 보면 자, 부채가 증가를 했습니다. 부채가 증가한 건 맞지만 어떤가요? 자본의 증가폭이 훨씬 크다. 부채보다 자본이 더 많기 때문에 아주 재무가 건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금 흐름표죠. 실제로 기업 내에 돈이 들어왔는지를 보는 현금 흐름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금 흐름표도 2018년부터 시작해서 19년, 20년, 21년도 우상향으로요. 돈이요 폭발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돈 갖고서 해당 회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투자. 해야겠죠.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미래의 먹거리에 투자하고 신성장 동력 사업에 투자하고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겠는데 해당 회사는 투자활동 현금으로 비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무활동 투자만 잘하면 뭐예요?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빚을 지어온 게 있잖아요. 사업을 영위하면서 좀 진 빚도 좀 갚아야겠죠. 그러니까 해당 회사는 돈도 잘 벌고요, 투자도 잘하고 있고 그동안 부채 상환까지 잘하는 이런 기업이 바로 미래가 기대되는 실적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요, 36.3%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유보율 보세요. 유보율이 3,132%입니다. 부채 대비해서 유보율이 어마어마한 거죠. 충분히 해당 회사가 이걸로 뭐예요? 배당도 주고요, 뭐 무상장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회사가 어려움을 참으면 회사 고관의 돈을 꺼내다가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탄탄한 유보율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장성 비율에서도 해당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현재 차트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PR이 4배 수준입니다. 반도체 장비주가 평균 18배. 자, 이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컨센서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업 분석에 컨센서스를 한번 보게 되면 2022년도 예상 매출액 보세요. 21년도는 3천억인데요. 2022년도에 3,300억으로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2024년도는 어떤가요? 3,600억. 2024년도 4,200억.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해당 회사 주가 수익률이나 PBR이나 모든 지표가 현재 저평가 상태. 이 말은 즉슨 뭐냐면 회사의 밸류에이션 자체, 회사의 가치 자체가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주식 가격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충분히 주식 가격이요 2배, 3배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나오는 기업, 성장 목표편이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업들 여러분 우리 선침해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분할로 선침해 전략 그 매수 타점 제가 노란톡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반도체 쇼티지에는 오히려 또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아무래도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영향은 혹시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플레이션 영향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해당 회사 지금 모든 컨센서스가 지금 나오는 거 그리고 회사의 가치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반도체 업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근데 얘가 만약에 이 종목이 고평가 상태였다면 당연히 큰 영향이 있겠지만 고밸류에서 지금 저밸류로 내려왔다는 거죠. 충분히 고밸류까지 올라가도 괜찮은 업종이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고 지금 선침에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요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우려가 굉장히 많은 그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큰 요즘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해지는 저평가가 현저히 저평가된 지금 주가 상태에 대해서 해지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또 답변해 주셨습니다. 재무제표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성장성과 재무 안정성까지 갖춰져 있고 말씀해 주셨듯이 무엇보다 PER이 4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또 지금 시장에서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노란톡방에서 매수 3타점으로 전략 세우실 수 있고요. 어떤 시장에서도 또 안정적인 전략 또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어땠고 현재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지금 보고 계신 건 주봉입니다. 주봉상 현재 박스권 돌파했는데 수급을 동반해서 박스권을 돌파한 후에 바로 눌림 받죠. 눌림 받은 다음에 주가가 현재 상승을 했다. 과거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0주봉을 기준으로 추세 상승에 와 있다. 60주봉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면서 파동 자체도요. 그냥 양봉만 그리고 간 게 아니라 굵직한 상승형 패턴의 파동을 가지면서 주가가 38,600원까지 올라갔다. 근데 그게 바로 추세 상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서는 주가가 추세 이탈로 내려오고 있다. 해당 회사 실적이 낮아졌나요? 지금 실적이 낮아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지수 자체가 내려가니까 동반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020년 고점에서 지지 가능성. 이 말은 뭐냐면 2020년 라인, 수급의 시작점 라인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주봉상이요.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어야지만 해당 회사가 지수가 하락하니까 동반 하락하면서 이제는 2020년 고점에서 지지 가능성은 이때 수급량들이 거기까지 이 해당 회사가 실적이 뭐 나오지 않아서 내려온 게 아니라 모든 전체 시장이 하락하니까 내려오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지지선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봉상은 계속된 박스 하향 이탈이에요. 박스 하향 이탈인데 실적은 하향이 아니죠. 실적은 우상향 중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박스 하향 돌파하면 어려운 자리 이게 맞어요. 뭐 어려운 자리긴 맞습니다. 그냥 내려오면서 박스권 만들고 내려오면서 또 박스권 만들고 해서 올라가면서 부담스러운 자리긴 이건 사실이지만 해당 회사가 상승했을 때 보여줬던 변동폭 유통물량 수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해당 회사 600만 주 정도 그리고 대주주 물량 200만하고 뭐 외국인 지분 빼면 한 3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해당 회사가 한번 변폭을 일으킬 때 큰 추세 상승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차트상 위치고 그런 변동폭을 과거에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매력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밸류 회사 자체적으로는 정직하게, 네. 너무 싸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 실적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고 PBR도 저평가, PR도 저평가, 유보율은 많아지고 순자산 비율도 계속 증가하는데 네. 해당 회사 주식 가격이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은 진짜 맥점 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밸류도 너무 싸기니까 우리가 이 분할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해당 회사가 적정 주가, 시장에서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적정 주가도 4만 원대를 예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주식 가격은 2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2배까지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고밸류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밸류에서 지금 저밸류 아주 저밸류 내려왔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지금 뭐 거의 폭등해도 전혀 상관없는 기업이에요. 네. 갖고 있는 해당 회사의 국내 점유율 1위, 해외 점유율 3위에 해당하는 장비까지 보유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갔던 수급량만 들어와 준다면 나갔던 매수의 의지다들이 매수의 의지, 돈뭉치를 들고서 수급만 들어와 준다면 충분히 일봉상, 주봉상 추세 상승형 패턴을 가지면서 변동폭을 굵직굵직하게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조정받으면 또 튀고 조정받다가 또 상승하고 이런 패턴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 갖고 온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타점입니다. 그리고 비중과 대응 전략이겠죠. 그 비중, 대응 전략, 타점 제가 노란톡에서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차트 분석까지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자리 밸류가 또 너무나도 저평가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가가 2배까지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업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점유율 1위 또 해외 점유율 3위에 있으면서 수급량만 좀 더 받쳐주면 바로 반등이 가능한 그런 업체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스크러버와 칠러를 공급하는 업체죠. 그만큼 반도체 분야 투자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수혜를 계속 받아갈 업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그만큼 정확한 매수 타점,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한데 그 타점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종목 요약 정리와 또 마무리 인사도 해주실까요? 네네. 자, 지수가 이렇게 지금 갈팡질팡할 때 우리는 그 명분을 찾아야 합니다. 네. 종목 명분 바로 실적이겠죠. 실적 시즌이 왔으니까요. 실적주를 잡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모든 자본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금융상품이 있죠. 주식이 관련 뭐 선물이 됐든 옵션이 됐든 코인이 됐든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 관련 지식들을 저희가 노란톡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드렸던 히든 트랙 종목, 또 마감 시황 때 드렸던 플레이리스트 종목까지 단전장기의 모든 전략들 노란톡방에서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저희는 종료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 시에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